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잔소리, 지적질, 기분 나쁜 충고로 안 느껴지게 상대와 소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퀴즈에서인가 인터뷰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이렇게 툭 던졌는데 잔소리와 충고의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요,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그런 걸 보고 빵 한번 터졌는데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표현한 거다. 잔소리, 지적질, 충고 이런 게 너를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야. 나는 원래 틀린 말 안 해. 나는 항상 정확하게 보는 것대로 나는 얘기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얘기해 주는 내용. 우리 딴에는 그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랍시고 지적질도 하고 충고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걸 이제 포장을 하기를 너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고 지적질은 짜증나는 거다. 왜 그럴까? 우리 딴에는 뭔가 마음을 상대를 위한답시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저거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 하고 뭔가 충고, 진심 어린 충고랍시고 내 딴에는 해주는데 상대는 기분 나쁘고 더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 협상의 기술자들, 아주 협상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소통의 기술, 대화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그걸로 이제 쭉 전체를 비율을 따져봤는데 거기에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알맹이, 내용은 8%밖에는 차지 안 한대요. 상대가 움직이게 만들도록 내 의도대로 뭔가 이렇게 움직여지게 만들도록 하는 결과에 그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내용을 아무리 내가 옳은 소리, 잔소리, 지적질을 제대로 했다고 해서 아무리 딱 맞는 말을 해줬다고 해서 그게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비중이 크지는 않다.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틀린 말 안 해, 나는 항상 옳은 말만 했어, 나한테 꼭 필요한 말이잖아 하고 상대도 납득할 만큼 뭔가 확실하게 부인하지 못할 만큼 몰아세우면서 딱 해줬는데 그걸 상대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요소로는 8%도 안 된다. 그럼 절차를 따져가면서 굉장히 절차를 중시하고 얘기해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37%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55%가 뭐냐면은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하는 게 55%를 차지하더라. 그래서 협상을 잘하는 협상가들의 그 소통의 비결이 이런 데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직설적인 지적질이나 충고나 잔소리가 발동할 때는 뭔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안타깝다, 참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할까 하고 뭔가 나도 모르게 상대의 단점과 허물과 실수가 잘 보이는 거를 우리 딴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제 입을 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혜는 알고 보면 내가 그렇게 보는 분별력, 통찰력, 뭐 흔히 말하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보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해서 그걸 바로 상대에게 들이대면서 틀린 말 안 해 하고 정말 옳은 소리만 또박또박 해준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쨌든 지혜라고 하는 우리가 요소는 뭔가 우리한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해안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 요소에는 반드시 독사의 독과 같은 독성분이 같이 따라온다. 그래서 그걸 중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독을 중화시키는 묘약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의 묘약이 뭐냐면 공감과 이해와 사랑과 상대를 향한 자비심과 긍휼과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화시키는 소통의 묘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내가 잘 뭔가 소통을 하고 싶고 또 뭔가 그 상대와 협상을 잘하고 싶다. 그럴 때는 먼저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본 걸 그대로 얘기하지 말고 공감을 해주려고 그러고 상대에 대한 의중을 존중하고 그걸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걸 먼저 앞세우고 그랬을 때 소통의 기술이 작동이 된다. 뭐 예가 있는데 뭐 이거는 좀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좀 재밌었어요.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 스킨십을 키스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수염 때문에 너무 따끔거려서 불쾌하고 아주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키스를 조심하게 되고 안 하게 되더라. 근데 결국 그 여자친구랑은 헤어졌대요. 근데 새로 사귄 여자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면도를 갓 했을 때 그 모습은 정말 섹시하다. 자기가 면도를 한 직후의 모습은 너무 섹시해 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루에 막 3번씩 면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처럼 남자를 면도하게 만들려면 자기 면도한 직후의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섹시한지 몰라 라고 하면 남자는 하루에 3번씩 면도도 한다. 아무리 귀찮아도. 이게 이제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그냥 따끔거리고 싫어하고 바로 대고 지적질을 하면 그 상대에게는 오히려 딱 거부 반응을 느끼게 만들면서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고 지적질은 짜증난다 라고 하는 기분이 확 드는데 똑같은 면도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팩트, 내용은 같은데 나는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수염이 따끔거려서 싫어 라고 표현하는 것과 면도한 직후의 모습은 정말 섹시해 라고 해줬을 때 상대는 하루에 3번씩도 면도를 한다. 그런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핵심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는 모두 신이잖아요. 각자의 세계의 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 박진영하고 방시혁하고 두 사람이 인터뷰할 때 한 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진영은 늘 사람을 뭔가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에너지를 그런 데 많이 쏟는데 방시혁 의장이 그런 말을 했대요. 박진영한테. 형, 사람이 설득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박진영이 그 말에 깨달음을 얻었대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설득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내용을 알아듣게 잘 설명하고 올바른 지적질과 충고와 잔소리를 잘해준다고 해서 상대가 설득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가 마음이 움직이도록 해주는 게 핵심인데 그 상대를 마음을 움직이는 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동기부여를 어떤 걸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마음이 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 기술이죠.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도 없어요.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소통의 기술이 진짜로 그때부터는 제대로 들어간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바로 지적질하고 싶지만 그 본질적인 요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움직일까?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는 비결이 뭘까? 그럼 내가 이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구나. 말은 8%밖에는 내용은 그게 못 움직이는구나. 비중이 없다. 그럼 결국은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연결하고 또 뭔가 배려하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소통의 묘약이라고 하는 중화제를 썼을 때나 상대의 마음이 비로소 그때 움직인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파수 변환을 해야 되겠구나. 내 말, 내 주파수, 내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상대가 마음이 동할 수 있는 말로 주파수를 변환해서 그런 언어로, 그런 표현으로 전달을 할 때 비로소 상대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꽉 막힌 도로가 막 그냥 왜 이렇게 정체가 되나 봤더니 택시 운전수가 도로를 딱 점유하고 막고 서서 손님 기다리라고 딱 그냥 도로가 막혀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욕을 하면서 차 좀 빼라고 뭐한 짓이냐고 막 그냥 택시 기사는 그냥 기뚱으로 듣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런 지적질에는 안 움직인다 이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가서 정말 그 오랜 경력의 베테랑 운전수이신 우리 기사 선생님께서 뭔가 묘안을 가지고 이 방법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기사가 그렇지 그러면서 나는 아주 베테랑 운전수지. 그러면서 이 막힌 도로를 나는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길을 싹 뚫어주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해결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완고하게 딱 가로막는 그 거부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면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고 지적질은 짜증나는 상태로 안 받아들이는데 옳은 소리를 해도 남이 어찌되든 간에 나는 모르겠다 해버리는데 상대가 자기는 면도한 직후의 모습이 정말 섹시해 라고 하면 하루에 3번씩 면도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제공해 줄 때 같은 말 한마디를 던져도 상대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내뱉을 때와 그냥 내 기분대로 막 쏟아낼 때의 말은 천지 차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스스로의 마음은 자기 밖에는 못 열고 자기 밖에는 못 움직인다는 걸 알고 그러면 저렇게 꽉 막혀 있는 저 마음을 내가 강제로 움직이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뭘까? 그때 이제 비로소 상대의 의중, 상대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상대 지금 상태가 왜 이런 상태로 이런 행동을 할까에 대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이제 핵심을 기울이면 상대가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거기에 맞는 뭔가의 얘기를 해줄 때 상대의 마음이 비로소 열리는 거죠. 소통의 기술이란 그런 거다. 아무리 현란하게 아무리 내가 그 압도적인 기세로 상대를 짓눌러서 뭔가 내가 굴복시키고 내가 그 순간에 이겼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이긴 게 아니더라. 다시 더 나중에 더 불쾌감을 가지고 나중에 더 적대시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은 스스로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잔소리, 지적질, 기분 나쁜 충고로 안 느껴지게 상대와 소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랑합니다.